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최영진입니다. 율곡의 4단 질정론과 인심도심설 제8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역시 그 인심도심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강의에 이어서 리를 물에 비유하고 귀를 그릇에 비유하는 그 이기론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이것을 근거로 인심도심, 그 다음에 이기호발설에 대한 비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 이 분리기는 진여수분리기라. 이 분리기는 진여수지 분리기하라. 그죠? 이치가 리가 기를 떠나지 않는 것. 역시 그 이기 분리라고 하는 이 제1공식, 역시 제1공식을 먼저 제시합니다. 하는 것은 참으로 같다. 진짜로 같다. 수분리기.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이하면 마치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는 것과 같이 리는 길을 떠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금왈 호유발용이라 하면 시는 혹 기선동하고 수수이 동하며 수선동하고 기수이 동하니 천하의 영유차리호화. 그런데 이제 퇴계가 한 것처럼 호유발용이라 이와 기가 서로 발용을 한다. 발용이라는 그 작용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혹 그릇이 먼저 움직이고 물이 따라서 움직이며 혹은 물이 먼저 움직이고 기가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니 그런 것과 같은 것이 천하의 영은 이게 어찌입니다. 어찌. 원래 이게 편안하다는 뜻인데 이럴 때는 어찌입니다.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이때 리는 이기론의 리가 아니고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근데 이기가 서로 발용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거는 기가 먼저 움직이고 물이 그것을 따라간다. 즉 기선 이후가 되겠죠. 기선 이후. 이 반대는 이선기후. 그러니까 이 이기 선호 문제는 이선 기후. 반대로 기선 이후.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는 이기 무선호.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가 먼저고 기는 뒤다. 기가 뒤고 이가 먼저다. 이게는 선호가 없다. 이 세 가지 주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다 허용됩니다. 근데 이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보는 관점이 이선기후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으로 볼 때 기의 존재 근거가 리이기 때문에 그 근거를 추론에 올라가면 기적인 현상의 그 근거가 뭐냐, 그 존재와 운동의 근거가 뭐냐를 이거를 형이상학적인 그런 그 문제의식에서 이걸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요거는 이가 먼저 존재한다. 이때 이선기후는 어떤 생성론적인 이선기후는 물론 아니죠. 형이상학적인 존재 근거다 하는 의미에서 그 이선기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건 논리적 선호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논리적이란 말이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
논리학의 논리하고는 좀 이제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건 형이상학적 선제성이다. 형이상학적 선제성이다. 생성론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가 먼저 있고 생성론적으로 거기서부터 기가 발생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기선이유는 우리가 현상계의 차원에서 보면 기적인 현실을 먼저 만나고, 거기에 이제 리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그 기선이유를 할 때 주자가 말한 기성형 이역 부원이라 하는 그 중용회에 나오는 주입니다. 기성형, 기로서 형체를 만들고 이치가 또한 거기에 부여되어 있다. 이 말할 때 이제 그 기선이유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도 생성론적으로 기가 먼저 있고 이가 그 다음에 생겨났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만나는 것은 기를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기적인 현상을 먼저 만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가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기무선호는 이거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와 기는 선호가 없다. 동시 존재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동시 존재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경우를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선기후는 이가 먼저고 기가 앞이다. 혹은 반대. 이거는 이기를 이제 분리시켜 보는 입장이고, 이기무선호는 이기를 합쳐보는 합간의 입장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발기발설은 이선기후 혹은 기선이후가 돼버리니까 이럴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유하는 거죠. 자, 인승마로 유지하면 이 인승마는 성리학자들이 많이 쓰는 비유입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가지고 비유한다면 인간은 성이고 말은 기질이다. 마지성이 혹 술량하고 혹 불순자는 기품의 청탁 수박지 수야라. 근데 말의 성질이 술량은 아주 온순하다 뜻입니다. 그 온순한 그런 말도 있고, 혹 잘 순하지 못한 그런 말. 요거는 왜 그러냐? 그런 경우죠. 이때 그런 경우는 기품의 청탁 수박이 다르다. 청수한 말이냐, 탁박한 말이냐. 청수한 말은 이 순량한 말이고, 탁박한 말은 이 불순한 말이라고 볼 수 있죠. 비유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옛날 그 전근대 사회 조선에서는 주로 이제 중요한 교통수단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차를 타고, 요즘 비유 같으면 사람이 차를 타고 이제 뭐 가는 걸로 비유할 수도 있겠죠. 요즘 치면 말은 뭐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성마 비유를 많이, 이건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경우를 가지고, 사람은 리, 말은 기, 여기는 성과 기질은 뭐 같은 얘기니까. 출문지 시에 혹, 유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다. 마종인의하여 출자. 마종인의,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나오는, 역시 이것이 타동사 서술의 경우죠. 말이 사람의 뜻을 그대로 따라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인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마종, 사람이 말의 발을 믿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사람이 말의 발을 믿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이 신이라는 글자와 요 맡기림자, 요거는 좀 구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요 임자는 도무이나 미부동이라. 신, 믿는다. 임은 맡기림자죠. 맡기다. 뜻은 같지만 약간 같지 않다. 임자는 지지이 고임지야요. 신자는 부지임지야라. 임이라는 글자는 어떤 것인지 알고 그 고의로 맡기는 거고, 신이라는 글자는 알지 못해서 거기에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어떤 걸지 알지 못하고 그냥 말이 알아서 잘 가겠지 하고 이제 맡기는 경우를 말한다는 거예요. 참 그 율곡이 이 개념을 명료하게 사용하려고 상당히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죠. 이건 우리가 논문 쓰기, 글쓰기에서도 많이 참고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어의 뜻을 명료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그리고 그 용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이건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거죠. 어쨌든 사람이 그 말이 어떤지 모르고 그냥 거기에 그냥 맡겨버리는 알지도 맡겨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마종인의 주어, 서술어, 목적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나오는 것은 속지인이 내 도시입니다. 이건 사람에게 소속되는 것인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때는 역시 어자가 생략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소속되는 것인 이건 바로 도시입니다. 말이 사람의 뜻을 잘 따라서 그대로 가는. 근데 인신마족이 출자는 속지마아니 인신. 반대로 사람이 마족을 믿고 나오는 경우는 이건 말에 속하는 것이니 이건 바로 인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말이 아주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대로 가는 경우. 즉 기가 리의 그 주제 이는 기를 주제한다. 그렇게 하도록 시킨다라고 하는 그 주제성이 이가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인데 그 이의 주제를 그대로 따라서 리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경우, 이것은 이제 도시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심 인심 도시입니다. 기가 발동함에 리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인심이든 도심이든 기적인 작용이죠. 기적인 작용인데. 거기에 이제 이가 타고 있으니까 그 리를 그대로 실현시키는 경우, 그때는 기가 아주 청수한 거죠. 청수한. 이건 이제 도심에 속하고. 반대로 그냥 사람이 말이 믿고 말이라는 게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 거기에 그냥 믿어버리는 거는 그 의사결정권이 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는 의사결정권이 사람에게 있고 이때는 의사결정권이 말에 있죠. 이건 인심이라는 겁니다. 문전지로는 사물단행지로야. 문 앞에 있는 길은 사사물물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 이미 승마이 미출문지 시에 인신마족과 마종인의 구무단예하니 자, 즉 인심도심이 본무 상대지 노맹이라. 사람이 말을 타고 문을 아직 나서기 전에 이 미는 뭐뭐뭐 아직 아니니 사람이 말을 타곤 탔는데 아직 문 앞에 문을 나가기 이전 그때는 사람이 마족을 믿을 것인지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른 것인지 부무 단예라. 단예는 단서입니다. 그 단서가 없다는 거예요. 구는 모두 단서가 없다. 이것이 인심도심이 본무 상대지. 인심과 도심은 본래 없다. 상대지 노맥. 서로 대립하는 그 싹이 없다. 본래 인심과 도심이 서로 대립하는 그런 싹이 없다. 그러니까 인심도심이 이거는 이제 미발일 때죠. 미발. 인심도심이 아직 발동하기 이전. 그때 마음속에서부터 인심 따로 있고 도심 따로 있어서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심과 도심이 근원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그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 의식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주자에 있어서도 심지 허령지각은 하나다. 마음이 허령하고 지각하는 것은 다 한 가지밖에 없다. 마음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렇지만 인심도심이 왜 달라지느냐. 도대체 왜 서경에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약하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은미하다. 이 얘기를 왜 했느냐. 그걸 이제 근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길을 떠나지 않는 것은 아주 진정으로 참으로 물이 그릇을 떠나지 않는 것과 같다. 즉, 물이 그릇을 떠날 수 없듯이 네는 길을 떠날 수가 없다. 그런데 호유 발용이라 이와 기가 둘 다 발용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혹 그릇이 먼저 움직이고 물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며 혹은 물이 먼저 움직이고 그릇이 그것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이니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이치가 있겠는가. 또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 것을 가지고 비유한다면 사람은 성이고 이때 성은 본연지성이죠. 말은 기질이다. 마의 성질이 혹 온순할 경우도 있고 혹 불순할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기품의 정탁 수박이 다른 것이다. 문을 나갈 때에 혹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사람이 말의 마족을 그냥 믿고 나가는 경우도 있으니 말이 사람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은 사람에게 속하니 이것은 곧 인심이고 사람이 마족을 믿고 나가는 것은 말에 속하니 이것은 인심이다. 문을 나서기 문 앞에 있는 그 길은 사사물물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다. 즉 도죠. 설송지 위도할 때의 도다. 사람이 말을 타고 아직 문을 나가기 이전에 사람이 마족을 믿을 것인가, 말이 사람의 뜻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은 모두 그런 그 실마리가 없다. 이것이 인심과 도심이 본래 서로 대립하는 묘맥이 없다고 하는 하나의 비유이다. 인심과 도심이 본래 서로 대립하는 그런 묘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기오발설이 이선기후의 혹은 이선기후 혹은 기선이후 그러니까 이발이 기수지는 기선이후고 기발이 이선지는 기선이후다 이렇게 율곡은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정당하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율곡이 퇴계를 오독한 것이다.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제가 그 이전에 다른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단 이발이 기수지는 이선기후가 아닙니다. 시간적인 선호가 있는 게 아니죠. 표현상에 이렇게 선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토를 달 때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르는 이렇게 하고 토를 붙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고 토를 붙이면 선호가 돼버리죠. 함에 이가 발현함에 거기에 기가 따르는 것이다. 혹은 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기발이 있은지도 기가 발동하고 이가 탄다. 이렇게 번역하는 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는 기가 발동함에 이가 거기에 탄다가 아니고 타고 있는 것이다. 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번역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율곡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주장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이선기후, 기선이후로 이거를 규정을 하고 이기 분리, 현실 세계에서 이와 기는 분리될 수 없다는 제1공식을 어겼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제1공식을 어겼다 이렇게 율곡은 보는 건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성인지 혈기는 여인동이라. 성인의 혈기는 일반 사람들과 같을 따릅니다. 성인의 우리가 앞에서 성인, 현자,
불초자를 이제 구분했었죠. 근데 성인도 혈과 기는 다 갖고 있어야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욕식하고 갈요금하고 한요의하고 양요조라. 기 줄일 기자.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자 하고 추우면 옷을 입고자 하고 가려우면 긁고자 하고 이 양자는 가렵다는 겁니다. 조는 긁고자 하는 것. 이것은 역무소면이라. 역 또한 면할 수 없다. 성인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죠. 이것은 이제 다 인심이죠. 고로 성인 불능무 인심이라. 그러므로 성인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건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비유하자면 뭐뭐와 같다. 마성은 극순이나 기무호규 인신마족이 출문지시오와 마성 극순이나 마의 성질이 아주 지극히 아주 온순하지만 어찌 없겠는가? 어찌 유인신마족이 출 사람이 말에 마족을 믿고 이 말이 뭐 어떤지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거기다 믿어버리고 그냥 맡겨서 문을 나가는 때가 없겠는가? 왜 있다는 거죠? 말의 성질이 아무리 온순하다고 해도 꼭 사람이 의도적으로 말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죠. 그냥 거기 그냥 믿고 맡긴다 이런 말이 있죠. 마족을 그냥 믿고 맡겨서 문을 나갈 때 이때가 이제 그 인심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단 마순인의하야 부대 견제하고 자유정론하니 자적성이지 정심소욕 부르고요 인심역 도심야라. 다만 말이 사람의 뜻에 순응해서 견제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말 스스로가 바른 길에서부터 올바른 길에서부터 말미암는 것이니 이것이 성인이 종심소욕 불유구죠. 동심소욕 불유구. 여기 그때가 맞췄네요. 불유구. 뭐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지난 강의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말을 그냥 종심소욕 말에 인간의 욕구를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경우 그래도 법도를 넘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인심이지만 또한 도심과 같다. 인심이지만 도심과 같은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시. 성인의 혈기는 일반 사람과 같을 뿐이니 배고프면 먹고자 하고 목이 마르면 마시고자 하고 추우면 입고자 하고 가려우면 긁고자 하는 것은 이거는 면할 수 없는 바이다. 성인도. 그러므로 성인에게도 인심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말의 성질이 지극히 온순하지만 어찌 사람이 마족에 믿고 맡겨 말의 발을 믿고 거기에 맡겨서 문을 나가는 때가 왜 없겠는가? 다만 말이 사람의 뜻을 순응하여 견제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가 바른 길을 에서부터 말미암아 간다. 이것이 바로 성인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케이스다. 이런 케이스가 비유하자면 성인이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맡겨버리는 그런 케이스다. 그렇지만 불유고 법도를 넘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 힘이 설사 이게 인심이라고 해도 그것은 그대로 도심을 순응해서 도심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뭐 도심의 명령을 듣겠다 안 듣겠다 그런 의식 자체도 없죠. 성인의 경지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심이 그대로 그 도심의 그 경지에 이른 거니까 도덕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인심이 또한 이런 경우는 도심이다. 인심도 도심과 동일한 도덕적 정당성, 선함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인심도심설이 역시 계속해서 이 글의 주제를 이제 이루고 있는 것이죠. 타인은 기품 불순하여 인심지발에 불이도심으로 주지하면 유의위악의라. 타인은 다른 사람이죠. 성인 이외에 다른 사람. 특히 여기서 뭐 기품이 불순하다라고 했으니까 불초자, 뭐 일반인, 일반 보통 사람을 말하는 거겠죠. 기품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인심지발에 이도심으로 주신, 이도심으로, 이 뭐뭐를 가지고 뭐뭐하다. 인심이 발동할 때에 도심을 가지고 그것을 주제하지 못하면 흘러서 악이 된다. 보통 사람의 경우 중인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18세기 호랑논쟁에 가면 성범심, 성인, 범인, 성인과 범인의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특히 미발시의 마음이 아직 발동하기 이전에 그때의 성인과 범인이 마음이 같으냐 다르냐, 이런 것이 하나의 쟁점으로 부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곡의 이 글에서도 성인과 일반 범인의 그 관계 차이가 여기서 또 얘기되고 있죠. 기품이 불순하다. 그러니까 도심을 가지고 주제해야 된다. 비역, 예를 들면 인심마족하여 출문하여 우불 견제하면 임의 행하고 불효정무.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사람이 마족을 그냥 믿고 거기에 맡겨 문을 나서, 근데 견제하지 않으면 말이 그냥 자기 뜻대로 임의로, 우리가 임의로 그런 말 써죠. 네 마음대로 해봐. 그 임의로. 말이 임의로 가고 올바른 길에서부터 말미암지 않는다. 정로. 이유는 말미암는다. 올바른 길에서 말미암지 않는 경우와 같다. 그러니까 말이 지멋대로 간다는 거죠. 여기 가야 할 이렇게 길이 있는데 그거 안 가고 그냥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길 밖으로도 가고 이런 결과다. 그러니까 이건 컨트롤 해야 된다. 이때 성인은 컨트롤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인심이라고 해도 그건 뭐 도심의 차원으로 이미 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도 법도를 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경우는 인심이 발동할 때 그를 적절한 컨트롤을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중 최불순지만은 인수견제이나 등약불이하여 필분주 황진 형극지간이라. 황은 아주 황폐하다는 뜻입니다. 진은 우거지다. 형극은 가시예요. 아주 황폐하고 우거진 가시. 황폐하고 분주는 달려가는 겁니다. 등약은 둘 다 뛰어오르는 거예요. 뛰어오르는 거. 그중 최불순지마, 그 가운데에서 가장 온순하지 못한 말은 사람이 비록 견제를 하지만 등약불이 뛰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 이 말은 계속해서 그냥 팔딱팔딱 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달려간다. 어디로? 여기는 어디에죠? 어디로 달려가느냐. 황폐하고 우거진 가시더미로 막 뛰어간다는 겁니다. 아무리 견제해도 견제가 안 된다. 말이 아주 불순한, 온순하지 못한 포악한 말일 경우는 사람이 컨트롤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즉 도심이 아무리 인심을
주제하려고 해도 도심의 말을 안 들어먹는 이런 경우죠. 이건 왜 그러냐? 기품이 혼탁하여 인심 위주하고 도시 위소 엄필하라. 이것은 어떤 경우냐? 기질이 아주 탁하고 잡돼서 인심이 주인 노릇을 하고 도심은 가리워진 바가 되는 거. 도심은 가려져서 인심의 도심이 가려져 가지고 이런 경우다. 이런 뜻입니다. 참 아주 포악한 사람이죠. 마성이 여시 불순하면 매매 등락하여 미상 소유 정립지시라. 말의 성질이 이와 같이 온순하지 못하면 매번 그냥 뛰어올라요. 발탁발탁. 미상은 뭐뭐뭐 한 적이 없다. 이 상은 일직상처다. 일찍이 뭐뭐뭐 한 적이 없다. 소유 정립. 잠깐이라도 정립. 조용하게 서 있는 때죠. 정립. 조용하게 서 있는 때가 없다. 정지하여 서 있는 때가 없다. 잠시라도 정지하여 서 있는 때가 없다. 계속 뛰. 자, 즉 심중이 혼매 자묘하여 대보 분리라. 이것은 뭐냐? 마음속이 혼매는 둘 다 어둡답니다. 혼도 어둡다, 매도 어둡다. 잡은 잡대다. 요는 요동친다 이런 얘기죠. 요동친다. 어지럽다. 요동친다. 이것이 아주 어둡고 잡대고 이것이 요동을 쳐서 대본이 정립되지 않는 경우이다. 제본이 정립되지 않는 것이다. 이걸 이제 비유하자면 수 불순지 마이나 행이 정립하면 당이 정립지 시에는 요 순양지마 무이라. 수 불순지마 비록 온순하지 못한 말이라 할지라도 다행히 정립 조용히 서 있으면 막 뛰다가 조용히 서 있으면 당은 어디에 당하야 뜻입니다. 그 조용히 서 있는 때를 당하여는 그러니까 의역 한국에서는 뭐 당하 이런 표현 안 쓰죠. 아주 조용히 정지하여 서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를 한자에서는 이걸 당자를 씁니다. 그럴 때에 당에서는 번역은 그렇게 하죠. 여 순양지마 온순한 말과 차이가 없어.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리 포악한 말이 팔딱팔딱 뛸 때 문제가 되는데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죠. 이건 비유입니다. 중인지심이 혼매 자뷰하여 중체 분립이나 행유 미발기 시에는 차각지간에 가면지체가 여성이 부리자. 비유하자면 중인, 보통 사람, 여기 타인이나 중이나 마찬가지. 보통 사람의 마음은 아주 어둡고 잡되고 아주 요동을 치는 어지러운 그래서 중체수 분리. 중의 본체가 비록 정립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중심이 안 잡히는 거죠. 마음이 그냥 막 왔다 갔다. 근데 다행히 요행이 미발, 마음이 발동하기 이전, 마음 발동하기 이전에는 차각지간, 이때에는 이 시각에는 당연히 아주 맑은 그 본체가 여성인 불이라 성인과 다름이 없다. 이때는 미발일 때는 아주 그 다면한 맑은 본체가 성인이나 범인이나 동일하게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미발할 때는. 그러니까 미발은 히로에락지 미발을 중이라고 그러고 중은 천하의 대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성인이든 일반 사람이든 동일하다. 미발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다른 사람, 성인이 아닌 다른 사람은 기품이 불순해서 인심이 발동할 때 이 도심을 가지고 그걸 주체하지 않는다면 흘러서 악이 된다. 예를 든다면 사람이 마족을 믿고 거기에 맡겨 문을 나가고
그리고 또 견제하지 않아. 나가고 은어 또한 견제하지 않으면 말이 자기 임의대로 행하고 올바른 길에서부터 말미암지 않는 것이다. 그중 가장 온순하지 못한 말은 사람이 비록 견제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뛰어서 반드시 아주 황폐하고 우거진 가시 나무 속으로 뛰어가니 이것은 기품이 아주 탁박해서 인심이 주가 되고 도심은 가리워진 것이다. 말의 성질이 이와 같이 온순하지 못하면 매번 뛰어서 잠시라도 조용히 정지되어 서 있는 때가 없으니 이것은 마음속이 아주 어둡고 잡되고 동요되어서 대본이 정립되지 못한 것이다. 대본은 이게 중입니다. 마음속의 중심, 마음의 균형 이거죠. 네. 비록 온순하지 못한 말이지만 다행히 정지하여 서 있으면 그 정지하여 서 있는 때에 당해서는 온순한 말과 차이가 없으니 이것은 일반 사람의 마음이 어둡고 잡되고 아주 동요되어 중의 본체가 비록 정립되어 있지는 못하지만 다행히 미발할 때에는 이 순간에는 아주 맑은 본체가 성인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자, 현실적으로 인간은 본질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그 도덕적 수준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인은 하나 이상적인 존재고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다 이런 인간이죠. 이런 인간이죠. 그러니까 율곡은 인심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거 주자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거는 절제의 대상, 여기 견제란 말이 나옵니다만은 이걸 위태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뭘 가지고 그러면 컨트롤하냐? 그는 도심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게 무슨 외부의 어떤 강제적인 법령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어서 나를 감시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 갈까봐 그런 것이 아니고 인간이 선험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심 그것에 의해서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미발할 때에는 성인이나 일반 사람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또한 여기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